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더 경기 패스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오직 고양만 더 경기 패스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 1인 시위까지 나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계십니다. 고양시가 유독 이 예산 편성을 피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청년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실 적에 청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지사가 되면서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연간 100만 원씩 분기별로 25만 원씩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또 서적도 구입하고 또 학원도 다닐 수 있게끔 한 보편적 기본소득이고, 더 경기 패스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승 할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준 제도인데, 고양시만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성남은 별도로 주고 있는 거고, 네. 더 경기 패스는 유일하게 또 고양시만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환 시장이 보편적 복지 제도에 대한 생각이 틀리겠지만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거 좀 편성을 해달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네, 의원님의 시위 피켓 문구 중에서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난다, 이게 참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비를 지출하면서도 환급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시군 주민들에 비해 맞지 못하는 실질적인 고양 시민들의 손해, 혜택 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에 출퇴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 혜택으로 인해서 35에서 39세 청년들이 한 13,000명 정도가 그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네. 실제 이제 금액으로 보면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우리 재정 자립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왜 고양시만 유독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시민들은 분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9억 중에서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동환 시장은 도비 보조율이 너무 낮다. 네. 근데 고양시보다 사실은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도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예산 편성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의원님은 편성이 될 때까지 계속 압박을 하면서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 중재, 법적, 행정적인 보관도 지금 세우고 계신 건가요? 도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수립하고 시비 분담률까지 통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 편성권은 실제로 참여 여부는 시장한테 있습니다. 네. 시장이 거부를 하면은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압박을 하면은 결국 시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도 예산을 편성할 걸로 보고,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협력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좀 1인 시위하고 계시는데 시민들도 좀 공감 취재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민들은 지금까지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오죽했으면은 고양시 청년들이 도저히 이 고양시는 청년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임금 파주나 김포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까지 들리는 거고, 더 경기 패스는 금년부터 지금 할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한 2월 정도 되면은 그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 같아서 체감이 이제 오시겠네요. 예. 그러면은 같이 연대해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명재성 의원님 지난달에는 고양시청 앞과 화정역 등지에서 직접 고양이 탈을 쓰고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고양이 탈이 귀여워서 쓰신 게 아니고 이유가 있으신데, 원래는 고양시의 캐릭터였잖아요. 고양. 근데 이게 캐릭터가 지금 어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예. 고향의 캐릭터를 복원 외치며 배수진을 치고 계신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그 말씀하시겠어요? 고향 하면은 고향이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2년부터 고양시 그 고양이가 공식 캐릭터로 됐었어요. 그때 최성 시장 때부터 그랬죠? 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동네 캐릭터 그때 공모를 했을 때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지자체뿐만 아니고 전체 뭐 기업체나 그런 대상으로 했는데 그 정도 받았으면은 이게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거고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고양이 캐릭터는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SNS에서도 꽤 핫했었는데. 예. 그리고 우리 고양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조화용. 그게 지금 이번에도 또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사라져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고양이 탈을 쓰고 복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고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네. 탈인데 캐릭터도 사실 상당히 좀 귀엽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보여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캐릭터가 지금 고양이 탈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품으로 또 개발해놓고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굿즈 수익도 꽤 쏠쏠할 텐데. 그리고 기업체에서 지금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중지하고 나서 지금 창고에 지금 그 판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소속 정당이 다른 지자체장이 취임하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전임 시장의 어떤 업적을 지우기 위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순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정말 이건 행정적으로 크게 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네. 이 전임 시장이 하던 것을 무조건 지우고 싶어하는 그 정치적 판단 때문에 고양이 탈을 그 캐릭터를 없앤 것 같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높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임 시장 걸 지운다. 이건 고양시로 봤을 때는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동환 고양시장은 홍보가 너무 캐릭터에만 매몰이 되다 보니까 정책 홍보는 뒷전이다. 정책 홍보로 이어지지 못한다. 활용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캐릭터 부활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예산 지원 등등 뭐 압박을 좀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소원이라고 황소를 해서 지금 서로 도민들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라는 의미에서 네. 캐릭터를 만들고 그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징물 조례로 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는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동환 시장이 바뀌고 나서도 고양이 캐릭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조례에 담을 예정이시다. 또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 가운데 하나가 4년째 지금 문이 닫힌 채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 개방 문제인데요. 일산 사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하면 평화전도사, 햇빛 정책,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일산에 있는 데가 1998년 12월 18일 날 당선된 것이거든요.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당선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이호 여사가 환원하는 군중들한테 손을 흔든 장면이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네. 흔히 동교동으로 다들 기억을 많이 할 텐데 정작 청와대 입성 전엔 여기 일산에 거주하셨군요. 96년부터 98년까지 2월까지 청와대 입성하기 전까지 거주하신 것인데 처음에는 아파트에 입주하시다가 나중에 사저가 건립되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된 곳이거든요. 일산에 가면 정발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정발산 공원에 대통령이 거닐던 벤치도 있고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동교도 사저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에서 국가
그 상징물로도 국가유산으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포구청장도 국힘이고, 국힘의 의원 지자체장이고, 또 이동환 시장도 그 국민의힘 지자체장인데, 둘 다 같은 정당이면서, 한 분은 국가 상징물로 지정을 하고, 여기는 아예 폐쇄를 시키고, 그러니까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난달 오마이뉴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양시장 민주당 내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명재성 의원께서 10.7% 1위이고요. 정병춘 8.3, 민경선 6.2, 장재환 4.9, 이영하, 최승원 순입니다. 고향 거주 18세 이상 남녀 약 500여 명에게 물었고요. 2025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없음과 잘 모름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30%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유보를 하고 있지만 예, 예. 우리 명재성 의원께서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되셨단 말이죠. 고양시장 도전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고양시장 그 도전한 의사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행정 경력이 그 공무원으로만 39년을 하면서도 그 고양시장, 고양시에 있을 때 일산 서구청장 또 덕양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네. 행정력을 갖추고 있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그 정무수석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당대표, 국회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하고 정치 경력을 가지고 아주 국정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행정 전문가고 또 정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를 또 35년 이상 거주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면은 앞으로 더 시민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그 정치가 또 행정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어떤 차별점을 좀 어필하실 생각이세요? 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그 행정하고 정치를 잘하는 그런 민주당 후보다. 물론 다른 분들 다 훌륭하시지만은 예. 우리 그 중앙 정치하고 틀리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그 밀접한 행정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그 시장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민주당이나 시민들한테 알리면은 앞으로 정말로 시정 잘하는 시장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PR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 또 경기도민 고양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년 병원에 붉은 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면 우리 고양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자체장이나 의원이 뽑을 수 있도록 그 시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첫 1월 시작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재성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OBS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알찬 뉴스로 찾아오죠.